일본은 세계적인 악재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는 집단 감염과 폭발적인 확산 등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이미 벌려놓았고 아베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할 준비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에게는 한국은 쓸데없이 검사를 많이 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 라고 하면서 검사를 많이 안 해도 된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다. 폐렴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된다. 등의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성화가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공개 행사를 취소하고 일본 국민들의 접근을 차단한 상황에서 썰렁한 도착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보이지도 않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500여 명의 환영 인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때 군중들의 사진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각 언론사들은 세계적인 악재를 알리기 위한 별도 자료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모두들 아베 정부의 압박에 의해 보석 공주 크루즈에 탄 인원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자와 사망자 등의 데이터는 모두가 928명에 33명이라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정확한 데이터는 보석 공주 크루즈에서의 일본인들까지 포함해 1728명 확진자에 42명의 사망자 등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특집판을 마련해서 세운 대책들에는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다. 이미 병이 있는 환자이거나 노인들까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주로 걸린다.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라고 하면서 굳이 두려워하거나 검사를 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일본 중부대학의 다케다 교수는 일본의 방역 조치는 성공적인데 일부 반일 언론들이 일본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방역 성공 국가로 자부심을 가지라고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은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이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증세가 가벼운 사람들은 저절로 낫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배려와 조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일본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일본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수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자문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일본에서 집단 감염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이미 확산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단기간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라고 조언한 거죠. 이미 일본 도쿄에서는 일가족의 집단 감염과 도쿄 내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오사카에서는 8개의 공연에서 무려 83명의 감염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자 도쿄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폭발적인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미 특별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긴급사태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대책본부를 먼저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21일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정부가 긴급 대책을 세우기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경제 대책을 세운 것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아베는 20일 관저에서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3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도 세계적인 악재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기존 감염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전 세계에 알려진 일본의 성화 도착 행사 사진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된 긴급 뉴스에는 도쿄올림픽 성화가 도착한 행사에 500여 명의 인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행사를 위해 현장에는 관중들이 몰려오지 않도록 필요 인원만 모여서 성화 도착 행사를 진행했는데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갑자기 관중들이 몰려온 거죠. 일부 일본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어린아이들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부모의 손을 잡고 떠밀려 다니며 군중 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는 각자 가정격리, 외출 자제하기,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하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도대체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저렇게 군중 속에 몰려 있는가 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까지 취소는 우리의 안건이 아니다,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까지 확인한 상황인데, 성화 봉송 행사를 진행하는 일본도 참 이상하지만 도로에 나와서 응원하는 일본 국민들의 안전의식 결여를 충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베는 내부적으로는 긴급 상황인 줄 알고 대비를 하면서 왜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저렇게 위험한 군중들이 될까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TSMC 둘 다 인텔 결국 놓쳤다, 인텔 ASML EUV 도입 시작 이라는 주제와 중국 BOE OLED 반도체로 한국 위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우선 인텔이 드디어 나노 경쟁에 뛰어듭니다. 이 극자외선 EUV 공정을 도입하고 프로세서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텔의 결정으로 EUV 장비 독점 공급사인 ASML과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 선두주자 TSMC와 삼성전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고요.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2021년 7나노미터 기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를 양산할 계획인데요. 이 7나노 EUV 라인은 미국 오리건주 팹에 마련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CPU 공급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AMD가 엄청 큰 반사 이익을 또 받고 있죠. 여하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 제품군인 이 14나노 공정 생산 시설에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1820억 원을 투입했었고요. 인텔이 한동안 이 CPU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면서 신공정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죠. 또한 인텔이 말하는 진정한 공정에 대한 고집 또한 인텔이 나노 경쟁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0나노도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지난해 인텔은 10나노 공정 기반 노트북용 CPU 아이스레이크를 공개했는데 PC용과 서버용은 아직인 상황일 정도로 인텔은 공정 경쟁력 면에서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삼성 TSMC 그리고 인텔이 말하는 미세 공정 나노 단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기다리는 제품을 생산 못하는 부분은 인텔도 분명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상반기 내에 14나노 이 캐스케이드 레이크를 개선한 제품을 내놓는데요. 이번 연도 중반 6월이나 되어서야 10나노 PC용 프로세서를 양산할 전망입니다. 경쟁사 AMD는 TSMC에 7나노 공정을 도입한 3세대 라이젠 시리즈를 이미 출시해서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죠.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이 7나노 공정 도입 연기 및 CPU 공급 부족으로 인텔이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에게 CPU 양산을 맡긴다는 소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CPU 직접 생산 전략을 고수하며 루머를 일축했었는데요. 이 EUV 라인 구축에 재돌입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인텔이 7나노 프로세서를 자체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ASML에게는 아주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에게 EUV 장비를 공급 중인데 인텔이라는 초대형 고객사가 추가되는 셈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 슈퍼을이라는 이 ASML의 콧대는 사실상 하늘을 찌릅니다. 줄 서서 장비를 사려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ASML은 지난 2018년에는 18대의 EUV 장비를 생산했고 작년이죠. 2019년에는 26대의 EUV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35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매년 이 생산 능력, 즉 캐파를 늘리는 가운데 인텔의 합류는 수주 경쟁과 EUV 장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에는 반가운 소식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AMD의 반격으로 7나노 도입이 급해진 인텔을 고객사로 맞이할 기회를 놓친 것도 분명 있고요. 인텔이 나노 경쟁에 뛰어들지만 공정 경쟁력이 늦어진 만큼 EUV 기반의 칩 생산 자체는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발표는 2021년이라고 했지만 말이죠. 어찌 되었건 이 EUV 기반 7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아직 삼성전자와 이 TSMC 두 회사뿐이기 때문에 인텔이 10나노 공정을 오랜 기간 동안 실패해 오면서 겨우 성공한 것을 봤을 때 이 EUV 공정 또한 그 확실히 2021년도에 성공한다는 100%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적으로 EUV 장비를 들이는 가운데 인텔까지 합세하면 ASML은 앞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실패를 좀 해서 인텔이 그 반사 이익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로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제는 오랜만에 중국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목처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자체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반도체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칩 내재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액정 표시 장치죠. 이 LCD 시장을 이미 장악한 이 BOE가 반도체 개발까지 성공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판도 변화가 분명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구동 직접 회로 IC, 즉 DDI죠. 이 회사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BOE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OLED 구동 IC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네요. 이 BOE는 회로연구원 모집 공고에서 이 실리콘 기반 OLED 구동 시스템 설계를 역할로 제시했는데 또 3년 이상 하드웨어 회로 설계와 이 오류 수정, 디버깅이라고 하죠. 이 디버깅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할 정도로 구체적인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OLED 구동 IC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운영에 필요한 전류와 전압을 조절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면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TV에도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가로 세로에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BOE는 또 다른 공고에서 이 FPGA를 잘 다룰 수 있는 회로 엔지니어도 선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FPGA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회로 속성을 바꿀 수 있는 칩을 말합니다. 최근 이 시장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칩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실험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해 보자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제품 칩 테스트를 위해 관련 인력을 뽑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BOE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입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의 전폭 지원에 힘입어 LC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는데요. BOE는 저가 패널 공습과 함께 2015년부터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기 시작해 왔고 특히 정부 지원금을 더해서 이 40억 원 위안 약 하나로 6,800억 원 정도를 반도체 사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할 정도로 위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BOE는 LCD 디스플레이 LCD 드라이버 IC를 개발하면서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고 부품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었는데 이번 공고는 LCD용 반도체 외에 OLED 패널용 칩까지 강범위하게 연구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죠. BOE는 현재 중국과 대만 업체들로부터 구동 IC를 수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LCD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확보한 회사가 관련 반도체 칩까지 내재할 경우 적지 않은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시장 진입 당시 상당한 가격 인하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던 것처럼 반도체 가격과 공급 체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또 이 중국 BOE의 칩 양산이 가시화될 경우 이 실리콘웍스, 매그나칩 등 국내 디스플레이 IC 설계 업체들의 중국판로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하죠.
이들 업체들이 사실 아직까지 뭐 중국 업체와의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이 외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중국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에게 분명 좋은 소식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 BOE의 반도체 사업 확장 소식은 업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실제 국내 업체도 투자에 참여한 이 ESWin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BOE가 이 회사에서 OLED 패널용 IC뿐만 아니라 터치 구동 IC 개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력도 끌러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 인력들이 또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던 상황인데 이미 미국 인력까지 현재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디스플레이 혹은 칩 설계 엔지니어들의 유출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분명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반도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거액의 연봉을 제시받고 중국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지만 원하는 기술을 업체에서 다 빼내게 되면 아예 원하지 않는 자리로 배치를 시키면서 약속은 지키지 않는 채 내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으로 쉽게 넘어가는 고급 인력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